치과 의사들의 수명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직업적으로 수명이 짧은 게 아니라 500m 고가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실제로 수명이 320m 짧은 경우가 우회전입니다. 많아요. 이제 대단히 안타깝게도 자살 비율도 꽤 높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자살 비율도 꽤 높습니다. 300m 앞 고가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그다음에 일을 할 때도 320m 앞 우회전입니다. 근로 의욕이 쉽게 꺾여요. 차로를 치과 이용하세요. 의사들이 일을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계속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고,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하리요, 빨리 은퇴하고 잠시 말지, 후 고가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320m 경우가 앞 많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300m 앞 우회전입니다. 3, 4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난관을 이겨낸 잠시 후 치과 의사들은 우회전입니다.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힘 닿을 때까지, 자영업자들의 특권이죠. 꽤 괜찮게 잘 나가는 자영업자들의 특징이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보겠다, 약 500m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전방에 시속 경우가 80km 많습니다. 구간입니다. 주된 이유는 돈입니다. 돈. 누가 뭐라 해도 치과 의사들은 돈을 잘 버는 그룹에 속합니다. 아무리 돈을 못 번다 해도 500m 일반적으로 왼쪽 월급을 송도 받아서 해안도로 생활하는 샐러리맨들에 입구로 비하면 진입하세요. 수익이 평균적으로 더 낮죠. 더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300m 자영업으로 치면 괜찮은 송도 자영업인데, 해안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1 차로를 이용하세요. 근데 이제 그만큼 난관도 많습니다. 잠시 후 왼쪽 송도 해안도로 사람을 입구로 상대하는 일이다 진입하세요. 보니까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환자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따라주지도 않고, 또 특정 경우에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데 결과만 나오는 경우도 시속 생기고, 80km 그다음에 단속 결과가 구간입니다. 괜찮았는데도 환자가 막 화를 내거나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도 뭐 없지 않죠. 그런 경험이 없는 의사는 없어요. 나 이직 관둔다. 600m 근데 앞에 시속 어떨 80km 때는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내가 의사직을 관두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람이 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경쟁자들은 자꾸 생겨나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의사들도 생기고, 나보다 훨씬 젊은 의사들도 생기고, 수익은 예전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요새 사람이 줄죠. 그래서 직원 쓰는 게 점점 어렵습니다. 직원 쓰는 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이 의료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잘 굴려서 창출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재테크를 해서 돈을 어떻게 벌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돈이 수익이 더 낮다 모자라다 이런 것보다는 치과에서 멀어지는 방향인 거는 맞아요. 의료업에서 멀어지는 방향인 거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뭔가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될 취미를 찾습니다. 근데 골프인 경우가 많죠. 근데 문제는 또 골프가 너무 재밌어.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카트에서 4명 앉아갖고 돈 뭐 시시덕거리면서 돈 내기 하면서 돈 따먹기 하면서 하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그게 삶에 낙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동료분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골프 치러 나와서 이게 내 삶의 낙이요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 이거 뺏어가면 진짜 죽어,
나 일주일에 한 번은 골프 쳐야 돼. 이거 뺏어가면 나 진짜 죽는다. 그런 사람들 많아. 근데 진짜로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지간히 무슨 뭐 놀존나 사치가 아니라 다 인생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다 한 집안에 뭐 이제 주축으로 가족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경우도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경우도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치과 의료량은 점점 멀어지는 방향인 경우도 많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돈을 버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돈을 확 땡길 수 있는, 땡긴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돈을 확 벌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과의사는 일주일에 100만원도 못 벌 수도 있고요. 100만원보단 더 벌겠다. 일주일에 하여튼 이렇게 별로 진짜 못 볼 수도 있고요. 진짜 손가락 쪽쪽쪽쪽 빠는 순간도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환자 막 20명도 못 보고 일주일 다 합쳐서 환자 20명 못 보고 이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가 하면 하루아침에 오늘 하루 만에 뭐 4,500을 벌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환자들이 돈을 먼저 성금을 확 주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는 날이 생기기도 하죠. 임플란트 여러 개 심는 날이 생기기도 하고 교정 끝나면서 돈을 확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뭐 브릿지 한 개 깎았다, 아니면 뭐 보철 2개, 크라운 2개를 해야 돼서 했다. 그렇게 되면 100만원 넘게 버는 건 우습거든요. 그날 매출 수익에서 확 벌어버리면 이제 뇌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날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야, 나 오늘 이 돈 벌었다, 확 이렇게 도파민이 확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죠. 끝나고 나면 집에 갈 때 뭐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뭐라도 한 개 사 먹어도 될 것 같고, 애들한테 뭐 야 오늘 치킨 아빠가 쏜다 그냥 시켜라 뭐 그런 거, 약 그런 거 1km 생기거든요. 전방에 시속 90km 구간입니다. 뭐 게임하는 사람을 있다고 편지를 한번 시속 해볼까? 90km. 야, 내 평소에 바꾸고 싶었던 골프클럽에서 보고 오늘 한번 바꿔볼까? 뭐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약 500m 전방에 시속 90km 매일 그러냐? 90km. 그런 이벤트가 매일 터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한 달 내도록 그러는 날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운이 좋은 경우죠. 뭐 자고 일어났다 내일 되면 내일 또 뭐 생겨,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한 달 동안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또 뭔가,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또 모레 뭔가, 이렇게 먹거리들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에 뽕이 차는 게 사실은 우리가 치과인으로서 치과를 가게 되는 되게 강력한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 돈을 벌었으니까 빨리 은퇴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확 버는 날이 있거든요. 수월 어렵지 않게 확 버는 날, 그 다음 날은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 다음 날은 그런 게 안 생기는데, 운 좋게 일주일 내내 그랬다 칩시다. 그 다음 주에는 안 그런데, 그러면 사람의 힘이 굉장히 빠져요. 이게 마치 주식으로 확 올라가고 한순간에 돈을 확 벌었는 거랑 좀 마치 비슷해요. 저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주식 한 주가 다 합쳐서 10주가 안 돼요. 이게 2019년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안 팔았다는 거죠. 주식을 거의 안 팔았습니다. 사실 뭐 적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창에 벌건 거 절반, 벌은 거 절반. 그런데 뭐 하여튼 확 오를 때가 있어요. 주식이 확 오를 때는 기분이 엄청 좋죠.
근데 매일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그렇지도 않고요. 한번 올랐으면 또 확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확 오를 때 도파민이 확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르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한번 큰 돈이 들어왔다가 그런 날이 계속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날도 그래야 되고 그 다음 날도 그래야 되고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도파민이 확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뭐 이제 저기 밤나무에 그 나무에서 과일 떨어지듯 뭔가가 안 떨어지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큰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은퇴하고 공이나 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골프나 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저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런 상황을 겪었으니까. 그리고 때맞춰 저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환자도 한 분 생겨가지고, 아 진짜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치료를 했는데 결국 끝이 이렇게 나는구나 이 사람이랑. 그리고 그 환자랑 되게 오랫동안 알고 사이가 대부분 좋았었거든요. 최근 뭐 몇 개월간이 확 틀어져가지고 문제지. 그러면서 이 짓을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의사가 되기 위해,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 한의사가 되기 위해 지금도 독서실에 처박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을 겪었고 됐잖아요.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배부른 소리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사가 되거나 해서도 나중에는 제가 겪었던, 또 저보다 더 선배들이 겪었던 이러한 상황들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왼쪽 두개 차로로 주행하세요.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특히 치과 의사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비보험과가 많거든요. 보험과를 꾸준히 보는 게 아니라, 요새는 뭐 보험 영역도 많지만 비보험으로 해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과목들은 특별히 조심을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보험과인 사람들도 알아요. 하루에 환자 100명씩 보고 사람이 완전 반 녹초가 돼가지고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애들도 많거든요. 야, 나 진짜로 힘들다. 나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버텨 야야 10년만 버티자. 야 이거 10년을 더 하라고. 그럼 어떡할래? 너 죽을래? 야 그건 아니지.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는데, 배운 게 이제 이건데, 야 10년을 더 버티라는 게 힘든 거는 압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확 증가됐다가 확 떨어지는 이런 환경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환자 보는 거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돈에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더 좋죠. 내가 삶에 충분히 돈의 여유가 있고 환자를 보는 게 어떤 약간의 취미생활이다. 야생동물 해도 됩니다. 취미생활이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 업으로 하는 거랑 취미로 하는 거랑은 성취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누가 더 성취도가 높으냐? 돈을 벌기 위해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성취도가 훨씬 높아요. 행복하진 않지만 성취도 자체는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 리포트가 있죠. 오지에 점수 때문에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랑 오지에 자기가 자선, 봉사 이렇게 헌신적인 성격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람이랑 성취도가 누가 높으냐? 돈을 벌러 가는 사람이 성취도가 더 높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뭐 자선하러 가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보다 그냥 내가 이빨 꽉 깨물고 돈 벌고는 2년 빡세게 돈 벌고 나온다, 내지는 점수도 확 따고 나온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사람이 성취도가 훨씬 높아요. 뭐 어쩔 수 없는데 진입하세요. 왼쪽 차로로 주행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좀 샜죠. 근데 누가 더 오래 할 수 있는가? 자선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든 환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환자, 속된 말로 진상을 좀 넘어선 개진상을 보면서 그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지금 힘들고 있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일반적인 환자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혹은 뭐 제가 치료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제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 보면 생각보다 너무 착해요. 환자들이, 사람들이. 아유 원장님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안 하고 맨날 뭐 먹을 거 사오는 환자들 와갖고 계속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는 환자들. 나는 그 환자들이 인사하는 것도 못 봐. 막 진료하고 내 뒤에서 막 인사하고 가고 그래요. 뭐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사실은 내 일상에 녹아있는 이런 환자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돈을 얼마를 벌든지 치과 의사로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건 중장기적으로는 독이 됩니다. 진짜로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계속 유지되지 않거든요. 계속 유지돼도 문제야. 계속 유지되면 돈이 금방 쌓여버리잖아요. 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돈이 금방 쌓여버리잖아요. 그럼 그 일을 계속 할까? 하여튼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도파민은 반드시 이후에 그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좋지 않다고. 뭐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큰 돈이 들어왔을 때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사라지는 돈, 실제로 사라지는 돈이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나가면 없어.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 돈을 다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더 부유하게 살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못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쫌생이 본능이 있고, 그래서 또 막 쓰라고 큰 돈 줘도 못 써요. 뭐 결론적으로 세상에 쌓일 수는 있지만 하여튼 죽을 때까지 그 돈 못 쓰거든요. 그런 삶을 살다 갑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여튼 그래서 그런 돈들은 뭐 금방 사라지는 돈이고 자기 뇌에서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 돈이에요. 뭐 어딘가에 처박아 놓든지 뭐 얼마가 쌓이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 뭐 모르겠고, 뭐 나중에 보면 뭐 좀 있는가 보지. 주식에 밀어넣든지요. 주식에 밀어넣으면 그것도 내 돈도 아니거든요. 주식에 그거 뺄 거야 그거? 그 평생 동안 못 쓰는 돈이에요 주식. 나중에 이제 재산이 불어갖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 뭐 확 빼갖고 뭐 커다랗게 뭐 우와 요철을 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돈들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럼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냐? 내 치료에 만족하고 고마워해주는 환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잠시 후 그거는 작은 치료에서도 계속 얻어낼 수 있어요. 임플란트 한 개를 해도 고맙다고 하고 스케일링 한 개를 해줘도 고맙다고 해요. 시간 활텍스 루트 플래닝 한 개를 해줘도 고맙다고 하고 레진으로 떼어줘도 고맙다고 합니다.
와갖고 얘기만 해도 고맙다고, 양치법 얘기 좀 해줘도 고맙다고 합니다. 사람이 진짜로 이런 환자들이 귀중한 거예요. 치과의사로서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거는 그 커다란 돈에 의한 뽕맛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커다란 돈에 의한 뽕맛은 오히려 치과의 영속성을, 그러니까 내가 치과의사로 살아가는데 오랫동안 살아가는 데는 끝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독이 되지만 나랑 친한 환자들, 내 치료에 고마워할 줄 아는 환자들의 반응, 리액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식사를 잘하게 되고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 고마우니까 우리한테 고맙다 그러지. 실제로 치료가 진행되고 따라 되게 많이 좋아지거든요. 좋아져서 환자들이 고맙다고 하면 그거는 매일매일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치과 치료 기술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돈에 의해 행복감을 느끼는 거, 그건 본능적인 거지만 오래 안 가고 나중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온다. 환자에게 사랑받으면서, 환자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치료한 거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자아의 발현에 의해서 느끼는 이런 행복감들은 훈련을 해야만 느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영속적이고 굉장히 오래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치과의사를 치과의사로 있게 하고 내가 치과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치과를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의사는 의사로서 환자의 회복에 의해 기쁨을 얻어야 되고 그러한 환자의 고마움에 의해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속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비루한 곳에 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함을 표시할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 얻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전 지금 아침에 세미나 들으러 가거든요. 지금 여기야 성모병원에 지금 공부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인 거예요. 이런 목적인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의사인데 힘든 환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이 자기를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이 자기를 필요로 할 때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힘든 환자들, 진상 환자들이랑 싸우고 나면 정말로 다 관두고 싶거든요. 진짜로 관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자고 이딴 짓을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의사로서는 피할 수 없죠.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나한테 고맙다고 뭐 먹을 거 싸들고 오는 환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진상 환자는 베개 하나가 있으면 고맙다고 뭐 싸들고 오는 환자는 10명 중에 2명은 있거든요. 뭐 나머지 10명 중에 8명도 뭐 다 소중한 환자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약 500m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이미 의사로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장차 의사로서 살아갈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아니요, 사실은 의사뿐만이 아니죠. 자영업자들한테도 꼭 필요한 얘기예요. 자영업자들 중에 순간적으로 큰 돈을 벌어내는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꾸준히 수익이 중첩되는 사람이 아니라 확 증가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제가 식당을 한다. 식당을 하는데 매출이 확 뛰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얘가 뭐 제가 삼계탕을 팔아요. 삼계탕을 파는데 뭐 어떨 때는 뭐 하루에 뭐 환자 10명 환자래 손님 10명도 안 올 때도 있겠고 어떨 때는 뭐 200그릇 300그릇 팔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규모가 크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데도 많고. 근데 궁극적인 기쁨은 이 우리 식당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 벌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식당에 사람들이 와서 잘 먹고 이쑤시개 끓으면서 잘 먹었다 하면서 배 둥둥 두드리고 가는 그 모습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해피를 준다, 해피함을 준다. 왜냐하면 저는 삼계탕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엔돌핀도 야야야 이제 오늘 점심 삼계탕 먹으러 가자. 오케이 브라보. 얼마나 엔돌핀이 도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자영업자로서 내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은 다 이러한 환경을 경계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확 분비가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그런 데 의의를 갖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므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의 본질적인 가치에서 행복을 얻는 것, 도파민을 얻는 방법을 단련해야 된다, 수련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보상 체계를 내가 강화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